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문제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설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나지나 쌀 도시 청춘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제에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쌀 도시 청춘연구소. 이름이 서로 안 맞는 단어들이 몇 개 들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쌀 하면 농촌인데 또 쌀 도시라고 하고. 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쌀의 도시 하면 김제시거든요. 그래서 김제시의 어떤 정체성을 좀 반영하려고 제가 네, 단체명을 그렇게 지었고요. 네, 쌀도시 청춘연구소는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뭐 새로운 일도 하고 또 기록도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 도시의 어떤 미래를 기획하는 로컬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쌀 연구가 주된 겁니까? 청춘을 연구하는 게 주된 겁니까? 또 궁금증이 생겨요. 네. 쌀을 매개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제시 같은 경우는 쌀 자원을 너무 이제 좋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탕 안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자체가 이렇게 떠나셨다가 타향살이 했다가 보니까 런던에서도 오래 또 유학 생활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네, 제가 런던에서 이제 한 6, 7년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 어떤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는 이제 다들 이제 유학생들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약 16년 만에 김제시에 고향 다시 떠난 지?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김제시에만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던 김제시의 어떤 매력 그리고 저의 고향이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김제시에 머물기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네. 부모님은 다 김제에 머물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16년 만에 돌아왔을 때 내 고향이 어떻게 변화돼 있던가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더 나아졌던가요? 막 보기 몰라보게 바뀌었어, 막 이런 느낌이 들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너무 변화가 없어서 정말 제가 떠날 때랑 돌아왔을 때 16년 만이지만 너무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쉬웠었죠. 네. 사실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네, 그죠. 서울, 네, 경기, 네. 수도권으로 매년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떠나고 있고 그죠. 제가 이제 앞서 모두에도 수도권 쏠림 문제 어제 오늘 그죠. 문제 아니라고 했는데 김제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네, 직원들하고 같이 김제에 지금 정착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또 그분들 설득을 했는지.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자 저희 직원들 다 청년인데요. 뭐 런던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뭐 바리스타 하던 친구, 또 애 둘인 친구, 그리고 뭐 간호사이자 디자이너였던 친구,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저희가 이제 김제시로 오게 됐는데, 제가 막 한 명씩 자꾸 이렇게 설득한 건 아닌데 같이 해볼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함께 그려보고 또 그거를 함께 실제로 작은 일부터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여기서 김제시에서 이제 작은 지역이지만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정착을 같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족도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도권에서도 살아보고 선진국인 런던에서도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농촌으로 간다, 내 고향이긴 하지만 왠지 불편할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선뜻 움직여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실제 또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다면 오히려 좀 지역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고향은 지루한 곳이고 불편한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보다 교통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친구들도 없는 것 같고 이랬는데, 제가 오히려 더 큰 도시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해외 나가는 예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아 이게 한국이 너무 좋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뭐 이제 해외에서 더 살다 와서 그런지 저 불편함보다는 불편함을 조금 더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가능성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지역에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던 청년들이 네네. 조금이라도 유턴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고요. 그것의 좋은 예로 오늘 나진아 대표의 쌀도시 청춘연구소 이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쌀랩 통해서는 이제 영리를 하고 있죠. 그동안 어떤 프로젝트들 해왔는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저희 쌀을 뭐 상품화하는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쌀랩 같은 경우에는요, 쌀을 새롭게 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어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쌀을 이제 문화적으로 재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쌀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함께 하면서 첫 번째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한테 22가지의 질문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앱상에서 던져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걸 체크하게 되고 그 체크한 어떤 결과값에 따라서 자기한테 취향에 맞는 어떤 쌀 잡곡들을 추천해주는 저희가 온라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오. 그게 사실은 쌀랩의 시작이었습니다. 쌀 소비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쌀을 재밌게 또는 다양하게 구입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시제품 형식으로 선보이게 됐는데 그걸 이제 보시고 소비자들께서 이거를 살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네.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되고 김제시에 더 쌀랩 곡간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쌀 문화 복합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카페도 하고 네, 뭐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요. 네, 쌀 음료, 쌀로 만든 커피, 그다음에 쌀과 잡곡들을 구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굿즈, 디자인 상품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기관이나 이제 소비자들이 맞춤으로 쌀들을 다양하게 맞춤으로 이제 디자인해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쌀에 또 미지를 엄격하게 또 따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네, 밥맛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 그럼요. 그런 분들이 중요하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고 네. 재밌게 구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어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보통은 이제 어머님이 주시는 대로 먹죠. 근데 잡곡도 그죠, 넣고 잡곡도 네. 넣고. 근데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여러 가지 쌀의 다양한 심리향도 있을 거고요, 신동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소량으로 저희 매장에 오면은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고르는 재미라고 하죠. 네, 고르는 재미를 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상품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캐릭터의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김제 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들으면서 이제 쌀을 구입할 수 있고 더 다양하게 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네. 김제 하면은 뭐 지평선 축제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곤 하는데 그 방문객들도 좀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그럼요. 오신 분들 반응이랑도 좀 궁금해요. 네, 오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좀 새롭다. 쌀이 당연히 그냥 인식 자체가 밥 이렇게
좀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쌀이 통통 튀는 것 같이 여기서는 재밌게 볼 수 있고 아 쌀로 이것도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해주시니까 다들 이제 흥미롭게 봐주시고 아이디어가 좋다고도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고 이제 타 지역이나 이런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네, 교육 같은 것도 좀 많이 이제 듣고 가시고 체험도 많이 하러 오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농촌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찾게 하려면 지역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6차 산업 얘기를 한때는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체험, 숙박까지 맞아요. 이루어지게. 네. 지금 그 모델을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단체를 만들고 뭔가 회사를 만들고 이제 저희가 지금 선두로 지금 나서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다른 청년 또는 청년 그룹 단체 이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 줘야지 이게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뭐 방송국에서 도와줄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쌀 소비, 아침밥 꼭 먹고 싶다 뭐 캠페인 같은 거 하면 농촌이 좀 좋아질까요? 쌀 농사, 벼농사 하시는 분들 너무 쌀 소비가 줄었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네. 네, 지금 쌀 소비가 준 이유는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도 있고, 네, 그것 말고 이제 다양한 상품들과 다양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쌀이 이제 다양한 음식 또 가공품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쌀을 먹는 걸로만 이렇게 보지 않고 즐길 거리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지만 어떤 문화적으로 즐길 거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쌀로 만든 뭐 주얼리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쌀로 주얼리를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쌀하고 보석하고는 근데 네. 그만큼 쌀이 네. 근본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되게 매우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살려서 만든 주얼리라든지 아니면은 쌀을 포장하는 쌀 포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쌀 포대를 이용한 어떤 가방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좀 많은 소비자들이 다양성을 요즘 추구하기 때문에 쌀도 먹고 또 뭐 즐기고 체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나재나 대표님은 또 유학까지 갈 정도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또 학교 또 강의도 나가시고 네네. 하기 때문에 농산물 마케팅에 농산물 포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쌀 중요하죠. 신동진이며 네, 여러 가지 네. 미질에서 좋은 농산물 쌀 많이 있지만 이걸 포장을 잘 못 해버리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못 받으니까 맞아요. 쌀만 하더라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쌀뿐만 네, 아니라 다른 네, 농산물. 맞습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쌀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을 보고 다른 농작물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사리, 뭐 사과, 뭐 이런 것들 이제 딸기 이런 걸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협업을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많이 해드리고 실제로 제작도 해드리고 그리고 뭐 보면은 솔직히 이제 쌀이 기본이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쌀과 함께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으면 반찬이 있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협업 상품들도 많이 지금 의뢰를 좀 주시고 기획도 스스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농산물들의 어떤 다양하고 또 고급진 퀄리티를 가진 상품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제 그렇게도 지원을 또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지 농가도 잘 되고 네, 또 이렇게 맞습니다. 마케팅 능력 가진 분들이 네. 협업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네. 양질의 일자리 글쎄요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오지 않는 한은 계속 수도권으로 한 해 평균 보니까 한 8천 명에서 많을 때는 1만 명 넘게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창업도 하나의 돌파구가 되는데 농업에 창업을 하면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네네. 농진청도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네네. 실제 체감하기에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분들이 농촌에 오면 분홍으로 살 수도 있고 길이 있어요. 정말 그런지. 네. 저는 되게 가능성이 많다라고 진짜 자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농업 하면은 농사 짓는 일, 뭐 거기에 이제 대농 뭐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그 일도 너무 진짜 지속 가능해야 되는 어떤 이제 일 중에 하나이고 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근데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좀 한계가 있다, 뭐 지루하다,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 짓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 이제 그런 일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창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농사를 또는 농업을 이제 재해석하는 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는 일,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서 좀 창업을 하면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시고 네. 몰라서 이제 못 찾아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 막 많이 알리니까 찾아주시고, 물론 수익도 당연히 이제 따라오고 있고 관심도 많이 따라오고 있어서 저는 꼭 필요하고 비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또 귀농귀촌 1번지이기도 하고 앞으로 스마트팜이 대세라고 하면 맞죠. 젊은 층들이 와서 미리서부터 이렇게 자리 잡고 하면 진짜 분홍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그죠. 믿음도 네, 있거든요. 그럼요. 한농대도 그럼요. 또 우리 지역에 있고 그럼요. 그죠. 인프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직원분들 같이 근무하신 분들은 다시 이제 도시로 나는 다시 가야 되겠어 그런 마음 먹고 있는 분은 없어요? 완전히 뿌리 내렸습니까, 김제? 네, 지금 4, 5년째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만족도가? 네, 제가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신기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제 네. 예, 타지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면은 다들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이사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없어서 네. 뭐 답답하실 때는 또 전주 왔다 갔다 하시면 또 네, 되니까. 그럼요. 네. 네. 자, 이제 청춘연구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동안 프로젝트로 연구하셨나요? 청춘연구소에서 그동안 했던 거 뭐 어떤 연구했나요? 저희가 이제 쌀도시의 청춘연구소는 어떤 이제 특히나 이제 김제 지역에 좀 더 공공의 어떤 도움을 좀 더 드리고자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김제시에 왔을 때 지역에서 살아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역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빙랩 사업이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역 농촌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함께 해보는 어떤 시간을 시작으로 이제 그 이후에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라든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췄어요. 뭐 농촌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예. 농업으로 뭔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서 이제 청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이제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키워 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에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이제 사업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다른 점은 그 전까지는 청년들만 주도했던 사업이었어요. 청년들만 참여하고. 근데 제가 한 몇 해 동안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역에 조금 더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들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한계는 있겠죠. 네, 한계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주민들과 함께 연대나 소속감을 만들어 가니까 제가 직접 2년 동안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더 많은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다른 점은, 올해 프로젝트는 이제 주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 주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타 지역 보면 화순군에서는 뭐 군수님이 10,000원 임대주택 청년 유입하기 위해서 또 10,000원이면 뭐 돌봄 서비스까지 막 그렇게까지 이제 그 내놓기 때문에 어쨌든 인구 유입, 청년 인구 유입 효과를 보고 있는데 또 뭐 폐교 같은 데를 또 예술인들 그 머물면서 이렇게 레지던시 할 수 네네, 있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그때는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괜찮거든요. 네, 타 지역 맞습니다. 사례도 좀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네.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가 도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열정 있는 청년들이 이제 있는 어떤 도시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이제 그런 잠깐이라도 와서 이제 청년들이 경험을 해보는 것까지는 가능했는데 뭔가 더 오랫동안 있고 싶어도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아요. 네,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주민분들께서 자기 공간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한 달이라도 한 며칠이라도 이제 거주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주민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같이 이제 의논하고 이제 소통이 이제 열리는 거죠. 청년과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청년들끼리만은 좀 힘들거든요. 같이 계속 가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청년들이 에이 쟤네들 왔다가 금방 갈 애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움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았고 이제 도움 받는 청년들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번 사업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포도의 그 한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텃세,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선입견, 네, 색안경 맞아요. 끼고 네. 이런 부분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가시는 맞아요. 그 사례도 종종 네.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또 김제하면은 드넓은 평야만큼이나 마음이 넓으시고 네, 맞아요. 인정도 많잖아요. 네. 포용하는 능력이 네. 주민들이 있으면 아마 청년들이 와서 오래 머물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야심찬 프로젝트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쌀 도시의 청춘 연구소에서 네.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다. 예. 저희 이제 쌀도시 청춘연구소에서 이제 이번에 조금 좀 차별점이 있다면은 이제 지역의 컨텐츠 즉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는 농업과 쌀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청년들이 와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시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청년들 뭐 서울에서든 각 지역에서 2박 3일 동안 와서 농업을 같이 얘기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지 시각적인 물까지도 작업물까지도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서 이 부분이 매우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이든 서울에서 청년들이 와서 과연 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도 이제 매우 새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이번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도 더 큰 어떤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올해 하는 이 프로젝트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자리 잡고 김제시 안에서도 농업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마을들, 농업 컨텐츠 마을이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쌀 소비 어쨌든 촉진 위해서 또 연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보면 뭐 기업이든 단체든 네. 쌀을 예쁘게 포장해서 또 선물하는 그런 주고받는 이런 걸 또 만들어도 좋잖아요. 챌린지 하듯이. 좋죠. 예. 그럼 농가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너무 좋죠. 네. 저는 한 가지 조금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 선물하시고 뭐 이렇게 막 해외 거 막 예쁜 브랜드 선물하시고 그러시잖아요. 텀블러도 네, 선물하고. 그죠. 그렇죠. 네. 흔하게 이제 쉽게 선물들 하시잖아요. 예. 이제 그런 선물들 대신에 우리의 어떤 쌀이라든지 잡곡. 그죠. 몸에 좋은. 네. 네. 네, 잡곡을 이제 좀 더 가치 있게 보이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건강한 그리고 품질이 좋은 어떤 쌀을 또 선물해보는 어떤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쌀 자체가 장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어떤 의미도 담아서 선물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보면 행사장에서도 네. 그 화환 대신 또 쌀로 어, 주고받기도 그죠. 하고 또 그죠, 후원도 그죠. 하고 그죠. 기부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기 네. 좋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쌀 소비 문화가 또 촉진되고 또 청춘 연구소에서 우리 젊은층이 지역으로 로컬로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연구도 좀 곁들여서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21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중요한 과제는 이제 국민 화합이라는 큰 과제가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슬로건대로 진짜 대한민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